첫 번째 항목은요. 원팀은 어디로입니다. 원팀? 경제팀? 그렇습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현안 보고 쭉 받았는데요. 이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경제팀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좀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 팀에서는 뭐 불협화음이 있네 없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요. 정책실장은 지척에 있는데 부총리는 좀 물리적으로 좀 멀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원래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는 대면 보고를 격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수락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보고 내용을 또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경제부총리랑 청와대 참모들도 자주 만나기로 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경제관계 장관들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모임을 자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별관회의 부활 논란 이런 것도 쭉 있었는데요.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보고한 것에 이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. 예, 대통령은 모임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. 이 점을 이제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요. 또 이제 17일 날에 대통령이 직접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최저임금 이것도 논의 대상이 되겠죠? 그렇습니다. 이 청와대는 오늘 보고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이제 내년도 정책 전반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 이것도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. 다만 이 세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정을 내린 건 없고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미 국회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. 그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? 지금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대표 각 9명의 위원 그리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뭐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예. 노동자 측 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까운 인사가 많은 거고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또 노동자 측 위원하고 비슷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이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이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고 노동자 측에는 이 한국노총, 민주노총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. 청와대는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한 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만약 바꾼다면 이 문화일보가 보도한 방식 같은 것이 거의 뭐 유일하지 않겠어요? 거의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바로 어제는 고용노동부가 업무 보고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도 또 이거 토론했다면서요?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일정 이후에 직접 이제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방문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. 실제 현장이 어떤 분위기냐, 그리고 공무원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본 거죠. 근데 공무원들이 이 방향은 맞는데 역시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를 찾아서 실제 면접 조사나 이런 걸 해서 좀 확실하게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5시 59분에 토론이 딱 끝났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.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군요. 분위기상. 그렇습니다. 최저임금 문제도 있는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. 이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번 달 말로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 2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에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원팀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점을 앞으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두 번째 항목은요. 위기의 유럽입니다. 유럽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노란조끼 시위하고 마크롱 대통령 얘기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. 프랑스죠. 그렇죠.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여당 대표를 바꿔서 리더십 교체 국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예. 특히 영국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 불신임이 지금 추진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요. 좀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. 영국 총리 불신임 왜요? 이 집권 보수당의 뭐 192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당 대표 경선을 관리하는 일종의 특수한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여기에 이제 하원 확보 의석의 15% 이상의 의원이 연서명을 제출하면 바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. 아하. 그런데 지금 이 불신임 서한 제출한 의원이 이 기준을 넘긴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됐을 때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테리사 메이 총리가 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. 예. 근데 이건 규정상 그런 거고 지금 영국 언론들은 이 불신임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받지 못하면
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크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다 브렉시트 관련인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이 유럽연합하고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인 건데요. 테리사 메이 총리는 원래 이 합의안의 의회 표결을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내 강경파의 비협조와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의안 통과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현지 시간 11일에 합의안 상정을 전격 연기한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것이다. 유럽연합하고 이렇게 밝혔지만 유럽연합이 또 이렇게 합의안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하는 상황이 됐고 보수당 의원들은 신임 투표가 불가피하게 됐다.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합의안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?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영국 영해에 있는 북아일랜드 이 문제거든요.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 남아 있고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국이 관세 동맹에서 탈퇴를 하면 두 지역 간에 관세 장벽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. 아하. 따라서 이 문제를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서는 애매하게 미봉적인 상태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냐 또는 아일랜드를 두 쪽으로 쪼개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유럽연합에 남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국민투표 다시 해서 브렉시트 취소하자는 얘기도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특히 국민투표를 다시 할 경우에 또 결과가 이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서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그런 점만. 왜요? 일단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불신임이 되면 당내 강경파에 속하는 인사가 새로운 총리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브렉시트 취소가 아니라 더 강한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게 될 거거든요. 예. 하지만 기본적인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. 내년 3월까지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. 김민하 기자였어요.